줄만 서면 끝난다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2025년 일본 디지털청. 갱신 시스템은 완벽하다던 그들. 결과는 전국적 대혼란. 그 순간 TV 속 한국은 달랐습니다. 줄도 없고 리더기도 없고 스마트폰 하나로 끝. 왜 어떻게 똑같은 디지털인데 어째서 한국은 되고 일본은 안 되는가? 그리고 딸을 잃은 한 여성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오카베 유리입니다. 일본 디지털청 전략기획국 차장이죠. 47살이 된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2025년 3월 12일의 뉴스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갱신 대란, 전국 각지에서 혼란 지속.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갱신 시스템은 우리가 2년 전부터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죠.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출근길에 들른 신하가와 구청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시민들이 건물을 2바퀴나 에워싸고 있었죠. 노인분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는 할머니,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항의하는 노부부였죠.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파악해보니 리더기가 카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직원의 무력한 대답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죠.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마이넘버 카드가 인식이 안 된다고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건강보험증도 이제 못 쓴다면서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구청을 나와 디지털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노부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눈빛이 제 딸 아이코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던 그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심각한 표정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프로젝터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떠 있었습니다. 전국 리더기 인식률 평균 32%입니다. 특히 노후기기가 설치된 지방은 20%도 안 됩니다. 기획과장의 보고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죠. 리더기 사양 검증은 제대로 했습니까?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요? 순간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장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지금은 당장의 대응이 급합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의구심 정도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거실 선반 위에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딸 아이코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20살의 밝은 미소가 여전히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코야. 사진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노부부처럼 5년 전 우리도 병원 시스템 오류로 고통받았었죠. 건강보험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진료가 지연됐고 그 사이 아이코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급성 심근염이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죠. 미안해 아이코야. 엄마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의 완벽함을 믿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죠. 창밖을 보니 도쿄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마이넘버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모바일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자동갱신 기능으로 국민들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화면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 처리를 끝내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부러움과 함께 묘한 자괴감이 들었죠.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출근길에 다시 들른 구청은 어제보다 더 혼잡했습니다. 대기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카베 차장님이시죠?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한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죠. 이거 다카하시 업체 내부 문서입니다. 리더기 사양이 애초부터 마이넘버 카드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납품했다는 증거예요.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이었죠. 봉투 속 문서를 확인한 뒤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죠. 사토 나오야 전 총무성 국장이었습니다. 오카베 차장님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긴자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난 사토 전 국장은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낸 건 두꺼운 보고서였죠. 2년 전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분석한 거죠. 하지만 국회에선 묻혔습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빼곡한 도표와 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민원 처리를 어떻게 간소화했는지 상세히 나와 있었죠. 이 자료 때문에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자민당 일부에서 불필요한 비교라며 압력을 넣었거든요. 사토 전 국장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숨이 막혔죠. 특히 시스템 통합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통합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부처 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죠. 우리처럼 각 부처가 따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중에 억지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요. 플로우 차트를 보니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파편화된 섬들을 다리로 억지로 이은 모양새였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사토 전 국장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국민 불편 예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변경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을 한국은 이미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민관 합동으로 시뮬레이션도 한답니다. 실제 국민들이 참여해서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끼리만 테스트하고 끝이잖아요. 찻잔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토 전 국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정독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민당 보좌관이었습니다. 오카베 차장님, 요즘 이상한 보고서 보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쓸데없는 비교는 자제해 주시죠. 지금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 우선 아닙니까?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사토 전 국장이 왜 옷을 벗었는지 알 것 같았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조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마이넘버 카드 갱신 대란이 여전히 톱뉴스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죠.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만든 카드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화면을 끄고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들은 고령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죠. 집에서 편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날 디지털청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 사례를 참고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오카베 차장, 그 얘긴 접으시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장님,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합니다. 국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용기 있는 발언 감사했습니다. 저도 한국 시스템을 공부해봤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 직원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제 마음이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사토 전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곧 답장이 왔죠.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마치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죠. 아이코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번엔 꼭 바꿔볼게. 너 같은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며칠 후 아침 제 책상 위에 누군가 놓고 간 봉투가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그저 오카베 차장님께라고만 적혀 있었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USB와 함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업체 내부 직원입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서 보냅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충격적인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리더기 실제 사양서와 납품 제안서가 완전히 달랐죠. 더 놀라운 건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양으로는 신형 마이넘버 카드 인식이 어렵습니다. 상관없어. 일단 납품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추가 계약하면 돼. 다카하시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불량품을 납품한 거예요. 바로 그때 사토 전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카베 차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한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쿄역 근처 조용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사토 전 국장과 함께 있던 사람은 박진수라는 한국인이었죠. 한국행정안전부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카베 차장님. 사토 선생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화면에 펼쳐졌죠. 한국은 리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곧 인증 도구죠.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도 완벽합니다. 화면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박진수 씨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모든 공공장비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검증합니다.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죠. 시민단체도 검증 과정에 참여합니다. 사토정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미 준비됐어요. 10년 전 컨퍼런스에서 이런 시스템을 발표했죠. 우리는 그때 뭘 했습니까? 과도한 투명성이라며 거부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받은 USB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한국처럼 투명한 검증 시스템이 있었다면 다카하시 같은 업체가 발을 붙일 수 없었겠죠. 일본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에 이른 거죠.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았죠. 다음날 디지털청 회의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리더기 납품 과정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카베 차장 따로 보죠. 국장실에서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얘긴 접으시죠. 이미 납품된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도 집행됐고 하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괜한 의혹 제기로 정부 신뢰도만 떨어뜨릴 겁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부 체면이 국민보다 중요했던 거죠.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실적에 욕심내지 마세요.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제 딸 아이코의 사진이었죠. 영정 사진이 아닌 살아있을 때의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죠. 다카하시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코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코야, 엄마가 뭘 해야 할까? 이대로 물러서야 할까? 그때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인식 오류로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이 생활고로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이코도 그리고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휴대폰을 들어 사토정 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신뢰할 만한 언론인을 소개해드리죠. 이제 시작입니다. 오카베 차장님. 창밖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협박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헤쳤죠. 그러던 중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충격적인 사연을 발견했습니다. 제 건강보험 내역이 전혀 모르는 사람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갱신 후부터요. 병원에서는 제가 당뇨병 환자라는데 전 당뇨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뒤바뀌고 의료 기록이 섞이고 심지어 세금 정보까지 엉망이 된 사례들이었죠. 저는 즉시 담당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정 중입니다. 담당자의 대답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일부라고요? 수천, 수만 명의 정보가 뒤바뀐 게 일부입니까? 더 심각한 건 아동수당 지급 누락 사건이었습니다. 한 싱글맘이 올린 글이 제 눈길을 끌었죠. 매달 받던 아동수당이 3개월째 안 들어옵니다. 구청에 갔더니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 인증이 안 돼서 그렇다네요. 당장 아이 분유값도 없는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리더기 하나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만든 디지털 사회의 모습이었죠. 사토정 국장이 보내준 한국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명확한 해답이 있었죠. 한국은 개인정보 검증 알고리즘으로 다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죠. 그리고 계좌 연동이 누락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요청합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번 오류가 나면 그걸 찾아내는 것조차 어려웠죠. 그날 오후 저는 그 싱글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2살배기 아이와 살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디지털청 직원인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죠?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아이코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엄마, 병원 컴퓨터가 고장났대. 그래서 진료를 못 본대. 컴퓨터가 사람보다 중요한가 봐. 그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곧 나을 거라고만 했죠. 하지만 아이코는 끝내 나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기 인증 미연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정리했죠. 그리고 한국의 해결 방안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옥합의 차장 들어오세요. 갑자기 국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낯선 사람들이 있었죠. 자민당 간부들이었습니다. 옥합의 차장 요즘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한국 하시는데 거긴 감시 사회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를 중시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고통받는 게 자유입니까? 회의실을 나오며 들은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불호한 이슈는 공론화 말고 그냥 민원 일시 폭주로 가시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덮으려 했고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날 밤 창밖을 보며 한국의 시스템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문제가 있었겠죠. 하지만 인정하고 고쳤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했죠. 우리는 여전히 체면과 권력 유지에만 급급합니다. 아이코의 사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동할 때라고. 설령 제자리를 잃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실에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카하시 사장 걱정 마세요. 리더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디지털청 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다카하시의 목소리가 들렸죠. 고맙습니다. 다음 선거 자금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착이었죠. 자민당 간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불호한 이슈는 절대 공론화되면 안 됩니다. 그냥 민원 일시 폭주로 언론 브리핑 준비하세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생긴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리더기가 문제인데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정부 신뢰도입니다. 디지털 개혁의 간판을 내렸는데 실패했다고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녹음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점심시간 국회 보좌관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개혁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옥하베 차장님, 한국 사례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국회 질의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죠. 조심스럽게 준비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한국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합니다.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죠. 그리고 모든 공공납품은 전자감사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네요. 우리는 다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쓰라고 강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인정하지 않죠. 한국은 오류를 공개하고 보상 기준도 명확히 고시한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옥하베 차장, 무슨 얘기 중이신가요? 아, 그냥 업무 관련 상담입니다. 국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좌관이 나간 후 국장이 차갑게 말했죠. 옥하베 차장, 입 조심하세요. 쓸데없는 비교로 조직을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다카하시 업체와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정입니다.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리더기가 처음부터 불량품인 걸 알고도 납품을 허가하셨죠? 대가가 뭐였습니까? 옥하베 차장, 감히 증거도 없이. 증거요? 곧 나올 겁니다. 제가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국장이 말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가족도 있으시잖아요. 또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제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요. 더 잃을 게 없습니다. 복도로 나온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다카하시로부터였죠. 실적에 욕심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집 앞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들어 사토 전 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언론인을 만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이코의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코야, 엄마가 드디어 용기를 냈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볼게.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죠.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사표를 품에 넣고 출근했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무실 풍경이 다르게 보였죠. 10년간 일했던 곳인데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마이넘버 카드 갱신 대응 방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라는 걸.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카베 차장, 어제 국회 보좌관에게 무슨 자료를 넘겼습니까? 공개된 자료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 분석 보고서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쓸데없는 비교로 우리 정책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저는 오늘부로 차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죠.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진실보다 직책이 중요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체면 때문에 눈 감을 순 없습니다. 사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다카하시 업체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이건 리더기 납품 과정의 부정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공개되어야 할 진실이죠.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카베, 당신 정말. 저도 한때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됩니다. 제 딸이 시스템 오류로 죽었을 때 저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우리의 안일함이 죽인 겁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온 저를 사토 전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연민이 섞여 있었죠. 고생하셨습니다, 오카베 차장님. 아니, 이제 그냥 오카베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우리는 함께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언론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토 전 국장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리더기 납품 비리, 시스템 오류 은폐,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 분석까지. 한국은 10년 전 이미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투명성을 보장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하면 협박받고 좌천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나서신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늦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코가 나오기 전에. 목이 메었습니다. 사토 전 국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10년 전 저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부정계약을 고발했다가 좌천됐죠. 그때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카베 씨를 보니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네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오카베 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죠. 그 중에는 마이넘버 카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감사 인사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공무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코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코야, 엄마가 드디어 한 걸음 내디뎠어. 이제 시작이야. 너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볼게. 그날 밤 뉴스에서는 제 기자회견이 톱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 사례도 함께 보도됐죠.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디지털청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시민들의 지지가 쏟아졌죠. 그런 와중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에서 초청장을 보낸 거였어요. 일본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오카베 씨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사토 전 국장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박진수 씨가 마중 나와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직접 체험해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동작구청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죠. 줄을 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곳곳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었고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저기 앉아 계신 할머니 보이시죠? 박진수 씨가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먼저 다가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자 바로 본인 인증이 됐고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니 30초 만에 출력됐죠. 지금 몇 단계나 줄인 거예요? 제 목소리에 경악이 묻어났습니다. 기존 7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습니다. 인증과 출력 그뿐이죠. 다음은 서울시청 통합상황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민원과 처리 현황이 떴죠. 147개 기관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파악하고 대응해요. 제가 주목한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시민들이 직접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주는 플랫폼이 있었죠. 이게 바로 국민 불편 예측 시스템입니다. 가상으로 정책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죠. 사토 전 국장이 감탄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봤을 때보다 훨씬 발전했네요. 당신들이 우리보다 10년 빠르다는 말 이제 정말 믿습니다. 점심은 박진수 씨의 옛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죠. 사실 우리도 처음엔 실패가 많았어요. 2002년 전자정부 시작할 때는 정말 엉망이었죠. 하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일본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우리는 실패는 혁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죠. 놀라운 건 모든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보할 수 있어요. 투명성이 최고의 보안입니다. 저는 일본의 폐쇄적인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다카하시 같은 업체가 독점하고 문제가 생겨도 쉬쉬하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부러움과 함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토 전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늦었지만 불가능하진 않죠. 오카베 씨가 첫 발을 뗐잖아요. 그날 밤 아이코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행을 가자고 했었죠. 살아있었다면 함께 왔을 텐데. 아이코야, 너도 이런 시스템에서 살았더라면. 엄마가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박진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줬습니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 센터였죠. 고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죠.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천천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쳤죠. 기술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위한 것입니다. 센터 벽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친 것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박진수 씨가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백서입니다. 실패 사례도 다 담겨 있어요.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꼭 일본을 바꾸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시민감시단을 만들 거라고. 아이코의 이름을 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조직을.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크게 변했죠. 제 폭로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다카하시는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됐습니다. 리더기 사양이 마이넘버 카드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이 녹취록을 들어보시죠.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다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위증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됐죠. 저를 협박했던 대가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청이 새롭게 만든 윤리연장 기초자문위원으로 합류한 거죠. 개혁파 의원들의 추천이었습니다. 오카베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내부를 잘 아시니까요. 첫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투명성, 시민참여,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에 대해서요. 우리도 국민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오류 진단 시스템도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리더기는 전면 재검토됐고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는 보상이 이뤄졌죠.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시민감시단을 창설했습니다. 아이코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죠. 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본 유가족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창립 총회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죠. 그 중에는 마이넘버 갱신 때 고생했던 그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죠. 오카베 씨,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감시가 아니라 무능이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국민을 통제한다고 걱정했지만 정작 문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입니다.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죠. 우리는 서로 숨기기 바빴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카베 씨 덕분에 아동수당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그때 그 싱글맘이.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누군가의 삶이 나아졌다는 게 기뻤죠. 사토 전 국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카베 씨, 정부가 드디어 한국식 통합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답니다. 10년 걸렸지만 결국 해냈네요. 그날 밤 저는 아이코의 사진 앞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아이코야, 조금씩이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어. 네가 살았다면 좋아했을 거야.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저에겐 다르게 보였죠. 희망의 불빛처럼.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기술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차가울 뿐이죠. 한국이 증명했듯이 기술은 통제가 아닌 신뢰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일본도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코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되길. 그날 시스템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